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그 구성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활용되는 부분 중에 흔히 기본적인 부분하고 명학으로서의 이런 구성의 영역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구근과 글성의 의미부터 해가지고 운보는 법 쭉 해서 내정까지 이렇게 이제 봤다라고 하면 구성학의 효용성이 이렇게 이제 명학도 있고 그 점학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 예전에 이제 그 사원취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운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리하고 뭔가 좀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명리는 물론 개운법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방향이나 지난주인가요? 대뜸 저한테 맞는 색깔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가지고 아니 이분은 자기 운명이 궁금하신 게 아니라 색깔이 궁금하신 건가? 그랬는데 물론 명리 그건 전공 분야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이제 파악이 되면 얼마든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명리 중에서는 이제 점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전체적인 기본 성향을 읽는다든지 근본 이치를 파악하고 내재되어 있는 어떤 패턴을 이해해서 이분들이 처해 있는 당면에 있는 상황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할 수는 있는데 당장의 어떤 가부간의 기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명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냥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상괴는 이제 풍이 되고 학괴는 이렇게 이제 지가 되는데 이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풍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지관.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기륭화복을 보려고 할 때 이걸 이제 주역으로 해서 이런 괴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제 관이라는 건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찰한다, 관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대세에 순응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땅 위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형국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큰 새가 학이 이를테면 숲을 이렇게 순행하면서 비행하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조망하는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숲을 볼 때 나무를 본다든지 숲의 형상을 본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어떤 대세를 관망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 좀 살펴봐라. 어떤 동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살펴봐라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보고 아웃라인을 보고 윤곽을 보고 이런 부분. 마치 명리는 전 인생에 걸쳐 가지고 크게 대세를 보는, 물론 세밀하게도 보죠. 이게 이제 형충해합으로 들어가면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에너지의 서로 간의 상호 호상 간의 그런 작용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이 이제 명리로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원국이 있고 이렇게 세운 대운이 들고 나면서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점점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좁혀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길흉을 묻는다든지, 즉 OX를 탁 물어야 될 때는 참 이게 곤란한 때가 많아요. 곤란한 때가 이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참 누가 이거를 근데 그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은생어해, 해생어 은, 양극생 음극생 양 이러기 때문에 이게 동지하지가 끊임없이 서로 연관을 맞아가면서 뭔가 기운이 이게 어떤 자라고 소멸되는 흥망성쇠라는 것이 단절됨이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뿌린 씨앗과 행동에 착수한 것이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게 곧 어때요? 새로운 전환이나 전기점이 돼가지고 현실에 보면, 현 단면에 보면 어려움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결국 미래에 이게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역의 중권적계의 첫 궤에도 보면 쭉 올라가서 잠용 이렇게 현용 이게 쭉 해서 쭉 나가가지고 6효에 있는 거를 항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용. 이게 이제 항용이라는 거는 이게 반드시 주역하는 얘기하는 시간이 됐는데 들어보세요. 그냥 다 연결되는 거니까. 항용은 유해라고 해서 항용의 유해에 이거를 주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달리는 말 위에서 육척으로 서 있는 앉아 있어도 이 말이 움직이고 뛰니까 불안정한데 거기에 육척으로 올라서 있는 상태를 항용의 유해 상태라 그랬어요. 유해 상태.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극으로 가면 결국은 이렇게 달도 차면 기울듯이 그러는 상황이 맞닥뜨려 있는데 지금 순간에 잘 나가고 잘 진전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좀 겸손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주변을 좀 살펴보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이 변화의 속성인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진리인 거죠. 근데 인간의 욕구 충족에 욕망에 들끓는 존재이다 보니까 적당한 때, 적절한 시기에 이게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엑셀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성으로 유발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관망하고 조망하는 거에 있어서는 명리가 굉장한 유용한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단면을 잘라서 단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부분에서 입체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좁혀들고 모여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어떤 변화의 시발점, 시초점 가장 좁은 영역으로 귀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연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3차원 공간 또 시간이나 다른 차원이 연결된 다차원 공간, 4차원 공간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혼재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숲을 만약에 떠도는 황새가 숲을 본다라고 하면 전체 보면은 숲 안에서는 숲의 모양새가 안 보이지만 숲을 벗어나서 조망을 하면 관망을 하면 다 보이는데 또 숲을 관망하는 새의 입장에서 보면 숲 안에 있는 시냇물, 초목, 동물들, 초목의 어떤 종류들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체 연결해서 보면 그러한 숲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구성이 되고 모여가지고 숲의 전체를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냐면 결국 점과 학이라고 하는 명과 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실제로 보면 단지 그 사주로 풀어보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또 점을 우리가 흔히 점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점을 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이민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갑을 일간이나, 병정 일간에는, 어쨌든 이게 관인이 들잖아요. 그죠? 관인이 들면 이거는 뭐 시험운, 합격운, 문서운, 명예운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위에서 받아들이든 밑에서 받아들이든. 그럼 만약에 내가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직장이 되겠습니까?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직장 되겠네. 라고 치는데 이 사람이 직장을 원서를 넣는데 퍼스트, 세컨드, 서드 뭐 여러 군데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구조에 따라 가지고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금에 맞는 직장인지 목에 맞는 직장인지 여러 가지로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죠. 그렇죠?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까지 안 되고 네 번째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차선으로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이 돼 있는데도 그런 사람 실제로 보면 많아요. 운으로 오면 직장은 된다 이거예요. 되는데 자기가 수도권 아니라고 안 가는 거야.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직장운이 들어오는 거는 됐잖아요. 그렇죠? 합격을 했어. 자기가 시험으로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안 간 거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갈 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 이렇게 자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안이 이렇게 뭐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3, 4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주식이나 로또 이런 거를 점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뭐 로또는 그냥 토요일 날 그 시간이 딱 되면 어쨌든 다 끝나잖아요. 결론이 딱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시간에, 날에 딱 응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학도 어때요? 그냥 점치면 이렇게 다 응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로는 점신도 점에도 반드시 신이 있다. 점신도 신이 있다. 진짜로 이걸 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영감, 영감. 그러니까 영감 쪽으로 해서 뭔가 기륭화복을 예단하는 것이 아예 내가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그 구성으로 하든 다른 방법들도 많아요. 육효로 하든 주역으로 하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러한 방법들이 이렇게 그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매개체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원리나 이론을 받아가지고 이 매개에서 도구에서 연결을 해서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주역의 사삼경 중에 역경은 사실은 원래 점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전으로까지 이렇게 승화를 시켰지만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상을 들이운다라는 거지. 뭔가 이런 그러니까 비근하게는 지금 오늘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쌀쌀해요. 그러면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은 좀 뭐 불언간에 겨울이 오겠구나.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건 특별하게 학습할 일이 없어요. 배울 일이 없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미, 느낌 이거를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사의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자연 변화나 계절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하게 사업이나 시업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뭔가 이렇게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이 상이라는 건 어때요? 이렇게 붙으면 이건 뭡니까? 이러한 상이
약간 형이상적인 거가 되는데 이러한 상이 붙으면 사람 인물상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 고착화되고 유형화되면 이런 상으로 되는 거죠. 응? 동상할 때 이런 글자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코끼리 상자를 쓰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 어때요? 뭔가 남방에 동물이 짐승이 있긴 한데 그 중국이 약간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보면 코끼리가 실제 실존하는 동물인데 짐승인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러한 그러니까 뭔가 여러 사람들이 전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 코끼리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무형의 에너지가 유형으로 되기 착전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인 거죠. 반드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현상으로 발현이 되고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천수상하고 이거를 그 성인이 성인이 상지한다. 그러니까 천수상하고 그 현기륭하니 현기륭하니 성인이 상지한다. 성인성자가 이렇게 쓰나요? 아닌데? 성인성자. 이건 이룰성자인데? 성인성자는? 정성성자 아니고. 이게 많은 거를 하시다 보면 요 글자죠, 그렇죠? 성인이 그 상을, 그러니까 하늘은 상을 드리워서 기륭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 용마하도가 나타난 거예요. 용마하도가 나타나서 복희 씨가 그러한 그 상을 상징체계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성인이 그러니까 하늘은 무심하게 뭔가 상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내는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이 유형화돼서 기륭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캐치를 못하니까 하늘에서는 성인을 내 가지고 그 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어떤 체계화하고 이렇게 어떤 학문화하고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게 이제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괴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십천간 그 12지 있죠, 그렇죠? 지지 이것도 뭡니까? 취상하는 방법이죠. 상을 취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상과 수로. 그러니까 이 수하고 수로 상을 받는 거예요. 괴로 상을 받는 거고 십천간 12지로 상을 받는 거고. 이게 다 분야는 다르지만 그 근본 속성이나 의미는 어때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점이다. 옛날에 이렇게 점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점복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글자는 예전에 이렇게 거북 껍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달고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거북 껍질이나 나무 껍질이 갈라지죠, 그렇죠? 이 갈라지는 어떤 방향, 이런 거를 보고 기륭을 일단은 최초에 점쳤단 말이죠. 그런 점친 것을 뭔가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역해주고, 트랜슬레이션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런 거를 읽어내릴 수 있는 뭔가 아주 고도의 센시티브한 이런 어떤 감각이 있거나 이런 제한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범용성을 갖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학문적인 체계로 이제
갖추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취상을 하는 도구는 다 다를지 몰라도 실제 속성은 어떻다? 다 같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효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근부에도 보면 이럴 때는 서필 반드시 점을 칠 때는 이렇게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점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 세계 가가지고 다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 달라붙는 거거든. 2년줄 따라가지고 사주 공부한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거고, 잘 보이고 공부 잘하게끔 백그라운드 돼 있어가지고 기운을 몰아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수학 공부한 사람들이 2년줄 따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자기도 그만큼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학에는 그 기본적인 범주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학 같은 경우는 상수학인데, 똑같이 뭐냐면 이게 그 시간이 통보해주는, 시간이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시간이 알려주는 학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12시간이에요. 12시간. 이건 동양체계가 자시에서부터 해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캐치를 한다. 이 시간을 잡는다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시간은 큰 어떤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간에 매여서 시간에 뭔가 근거해가지고 이 시간에 형성되어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오늘이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이게 뭐 경술일 그러니까 경술월 경술일 그렇죠? 지금 같으면 뭐 신시 유시 갑신시 그렇죠? 갑신시 이렇게 되잖아요. 야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완전히 그죠?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 시점에도 어때요? 이거를 에너지로 누군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특히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 생명체가 이 시간에 태어났으면 이 한 사람은 이 시간에 뭘로? 점으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대운, 세운 만약 남자면 경술에서부터 회자축, 임묘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수모군을 풀어 쓰면서 전 인생을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좁힌다라고 하면 이게 육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시점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경일이 되는 거고 기궁은 신이 되는 거고 지지는 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인성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과삼전을 조식을 해가지고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궁금증이나 상황을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지 해결책을 바라보는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루를 이렇게 자에서부터 이렇게 해까지 나누는 이런 시간 체계나 아니면 구성학은 요 12시간을 구진법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구진법을 활용을 하니까 이 시간이 9배수 단위로 9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12지지는 12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상수학의 특히 구성학에서는 9개로 순환한다라는 거죠. 9개로 숫자로. 그래서 뭔가 이 시점에 이 시간에 거기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본명